여름철 더위 날리려고 생각 없이 푹푹 퍼먹는 컵빙수, 과연 우리 몸엔 어떤 폭탄을 던질까요? 가성비 프랜차이즈 3대장인 메가커피, 백다방, 이디야의 여름 시그니처 컵빙수를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3시간 혈당을 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당류가 가장 적은 빙수가 혈당은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요. 당류가 가장 많은 빙수는 오히려 꼴찌였습니다. 당류 순위와 혈당 순위가 거의 거꾸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메가커피 팥빙 젤라또 파르페입니다. 우유 얼음 위에 단팥, 떡, 시리얼,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푸짐하게 올라간 구성이에요. 당류 85g에 칼로리도 무려 684, 용량도 590g으로 셋 중 제일 큽니다. 당연히 혈당도 가장 많이 오를 거라 생각했죠. 식전 95에서 시작해 30분 만에 151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167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상승폭은 72. 자, 167이면 이것도 절대 낮은 거 아니에요. 충분히 높게 튄 겁니다. 그런데 의외인 건 당류가 85g으로 셋 중 1위인데도 혈당 순위에선 1등을 못했다는 거예요. 당류만 보면 얘가 제일 폭발해야 정상이거든요. 왜 1위를 안 뺏겼을까? 힌트는 이 메가커피 빙수에만 들어있는 이것. 마지막에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백다방 통단팥 컵빙입니다. 우유 얼음에 단팥, 떡, 그리고 달콤한 연유, 모양도 식감도 딱 옛날 팥빙수 느낌의 구성으로 가장 팥빙수에 가까운 제품입니다. 당류는 52.4g으로 셋 중 가장 적고 칼로리도 467, 용량도 414ml로 다 꼴찌입니다. 셋 중에 제일 가벼운 빙수죠. 저도 이건 좀 안심하고 가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식전 97에서 시작해 30분에 134, 1시간에 184를 찍었습니다. 상승폭은 87. 잠깐 정리해볼까요? 당류 85g짜리 메가커피가 72 올랐는데 당류 52g짜리 백다방이 87 올랐습니다. 당류가 33g이나 적은데 혈당은 오히려 15나 더 올랐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당류 숫자만 보면 안 되겠다는 감이 팍 오시죠? 그 이유, 마지막 빙수까지 보고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디야 컵팥 절빙입니다. 우유 얼음에 단팥, 떡, 그리고 시리얼을 올린 구성인데 용량이 520ml로 꽤 큽니다. 당류 72g, 칼로리 582로 딱 중간이고요. 식전 93에서 출발해 30분에 149, 1시간 만에 188을 찍었습니다. 상승폭은 무려 95. 오늘 3개 중 제 혈당을 가장 폭발적으로 올린 주인공은 바로 이디야 컵팥 절빙이었습니다. 최종 순위를 정리하면 1위 이디야 95 상승, 2위 백다방 87 상승, 3위 메가커피 72 상승입니다. 당류 순위랑 혈당 순위가 거의 정반대로 뒤집혔죠. 우유 얼음에 단팥, 떡, 그리고 시리얼을 올린 구성인데 용량이 520ml로 꽤 큽니다. 당류 숫자를 배신한 이 충격적인 결과,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인절미 떡이 숨은 범인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이 세 빙수 전부 떡이 들어있죠? 인절미는 찹쌀로 만드는데 이 찹쌀은 소화 흡수가 초고속이라 혈당을 수직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당류, 즉 설탕만 혈당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똑같은 탄수화물도 똑같이 혈당 폭탄을 던집니다. 다시 말해 세 빙수 모두 설탕에 떡까지 혈당 올릴 무기를 기본으로 깔고 있었던 거죠. 둘째, 그럼 메가커피는 왜 혼자 낮았을까요? 지방과 단백질이 완충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메가커피에만 들어있다던 비밀,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백다방 이디야엔 없죠. 이 아이스크림 덕분에 메가커피는 지방 9g, 포화지방 5g, 단백질 12g으로 셋 중 지방 성분이 가장 많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은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서 당이 한꺼번에 흡수되는 걸 막는 훌륭한 방어벽이 됩니다. 똑같이 떡과 설탕이 들어갔는데도 당류 1위 메가커피가 상승폭은 가장 작았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메가커피도 167까지 올랐으니 안심할 음식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아이스크림의 지방 단백질이 그나마 브레이크를 걸어준 겁니다. 반대로 백다방은 포화지방이 2.3g 밖에 안 돼서 방어벽이 너무 약했던 거죠. 셋째, 용량과 연유 차이도 한몫했습니다. 이디야는 기본 용량 자체가 큰 편인데 거기에 떡까지 넉넉하게 들어가서 결국 95 상승이라는 압도적인 1위를 세운 겁니다. 결국 혈당은 단순한 당류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설탕에 똑같은 탄수화물이 더해지면 혈당을 끌어올리고 지방과 단백질은 그걸 꾹 눌러줍니다. 이 둘의 합산이 진짜 내 몸의 혈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한 컵빙수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혈당 덜 올리고 즐길 수 있을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숨은 범인인 떡은 조금만 드세요. 방금 보셨듯이 이 빙수들 다 떡이 들어있죠? 떡을 끝까지 다 먹지 말고 몇 개 남기세요. 시럽이나 연유가 따로 나오면 양도 조절하고요. 내 몸에 들어오는 정제 탄수화물 양만 줄여도 혈당 피크 높이가 확 낮아집니다. 둘째, 공복 빙수는 유의해주세요. 텅 빈 배에 빙수부터 퍼먹는 건 혈당 스파이크 급행열차예요. 먹기 전에 삶은 계란 하나, 아니면 우유, 두유, 견과류를 가볍게 먼저 드세요. 예전에 라면에 계란 넣었던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단백질과 지방이 위장에 먼저 깔리면 당 흡수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셋째, 스푼 속도를 늦춰주세요. 컵빙수라고 허겁지겁 연속으로 퍼먹으면 몸이 당을 한꺼번에 흡수해버립니다. 대화하면서 천천히 중간중간 스푼을 내려놓으세요. 몰아서 퍼먹으면 혈당도 그만큼 빨리 튑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거죠. 빙수는 가끔의 즐거움으로 드세요. 오늘 보셨듯이 어떤 빙수를 골라도 혈당은 다 꽤 올랐습니다. 덜 오르는 빙수가 있을 뿐이지 안 오르는 빙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낫더라 하면서 매일 먹으면 결국 똑같습니다. 여름에 한 번씩 더울 때 즐기는 디저트로 가끔 드세요. 매일의 간식이 아니라 가끔의 보상으로요. 그게 혈당 관리의 진짜 핵심입니다. 물론 이 결과는 제 몸 기준이고 여러분의 컨디션이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류 숫자만 믿고 안심하지 말자. 그리고 덜 나쁜 걸 자주 보다, 좋아하는 걸 가끔 먹는 거. 이 2가지 원칙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혈당이 궁금한 음식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